네 친구들 중에도 미국 시민권자 있다며. 음. 미국이 좋냐 캐나다가 좋냐?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캐나다로 왔지만 미국으로 가는 게 낫었겠냐 캐나다로 오는 게 낫었겠냐? 난 미국은 싫어요. 우리 식구는 다 캐나다 미국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미국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미국 왜 싫은데? 그냥 인종차별도 많고 그치 흔히 이제 우리 얘기하는 인종차별 많고 일단 그 이미지 자체가 슈팅 이미지 자체가 과격하다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 내가 느낀 바로는 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애들 그래도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면 넌 뉴욕 2번이나 가봤잖아. 그게 아빠 블로그에도 그런 질문들을 많진 않지만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해. 미국이 좋겠냐? 미국 가려고 했는데 캐나다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빠 사촌 동생도 그 조기 유학이라 이제 그 아들 유학 때문에 캐나다로 오려고 마음을 먹었었잖아. 물론 밴쿠버 쪽으로 갈 생각이긴 했었지만 아니구나. 그지 밴쿠버 쪽으로 갈까 뭐 이쪽으로 올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때 그 아빠 사촌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나 깜짝 놀랐었거든. 뭐냐면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환율이 캐나다가 좋아서 캐나다를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 크지. 돈 문제가 크지. 유학 비용이 한 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라도 환율 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환율이 다냐 이제 이거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빠가 거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질문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살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를 몰라. 너무 몰라. 나도 몰라.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수도 맞추기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 그러니까. 수도가 호주 수도거든. 그럼 아빠는 호주가 어디지? 호주 호주 브리즈번인가? 모르지 너도. 몰라. 호주 어디예요? 모르지. 1번 시드니, 2번 캔버라, 3번 하나 또 뭐 있지? 헬싱키. 브리즈번. 갑자기 들었어. 브리즈번. 무슨 소리야? 캔버라고 호주는 하여튼 그렇게 그 뭐 수도를 알아야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캐나다에 대해서 참 모르고 아빠도 몰랐고 전혀 몰랐고 그냥 미국이 있고 미국 위에 그냥 원래 캐나다가 미국하고 같잖아. 형제잖아 사실은. 지금 뭐. 같은 형제가 지금 담장 하나 놓고 그냥 나눠 살고 있는 건데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아빠도 그렇고.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지. 이 미국과 캐나다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정체성과 비전 자체가 달라. 그래서 떨어진 건데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 제도 물론 그다음에 이제 역사와 미래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국민성도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다른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질문을 그래도 받을 때마다 그냥 아빠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일일이 다. 그래서 아빠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캐나다는 촌놈이고 미국은 깍쟁이라고. 아빠는 그렇게 표현을 해. 그 레드넥, 응?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그 흉본다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비아냥거리는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흉보는 용도로 쓰이는 게 그 레드넥이잖아. 응? 목에 빨갛게 타가지고 무슨 그 촌놈들 농사지나 짓고 있는 그런 촌놈들이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영화 같은데 보면 뭐 너 캐나다까지 갔었냐? 뭐 캐나다나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캐나다에서 왔냐? 뭐 아주 뭔가 이렇게 빗대서 막 촌스러운 거 얘기하고 그럴 때 캐나다를 얘기하잖아. 뭐 물론 캐나다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만 뭐 별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 캐나다도 언급되는 거 자체가 좋아. 응? 언급이 하나도 안 되니까 언급되는 거 자체가 좋아. 그런 것도 있어. 캐나다 얘기하면 캐나다다. 그런 것도 있잖아. 이게 붙어도 있지만 캐나다가 아빠들이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저스틴 비버나 이런 애들, 어? 영화 배우나 가수들, 헐리우드에 진출해 있는 가수들이나 아니, 영화 배우나 뭐 이런 가수들에 대해서도 여기도 보면은 한국이나 뭐 일본 가수가 이렇게 배우가 막 나오는 것처럼 막 여기도 제 캐네디언인데 막 이러면서 막 쳐주고 이러잖아. 응? 뭐 드레이크 뭐 이런 애들 막 너무 응? 뭐야 랩터스 경기장에 막 나오면 막 난리 나잖아. 응? 여기도 그런 건 있어. 이 문화적으로는 아빠 보기에는 완전히 지배됐어.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막 한국의 스크린 쿼터 같은 거 방송에도 있고 막 그 정하고 하잖아. 그는 뭐 나중에 아빠 저기 이건 블로그가 아니라 아니 아빠 저기 저기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 거기까지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게 출생 성분 이게 뿌리지 뿌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흔히 그냥 쉽게 여기 그냥 이런 나라 미국과 같은 나라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그냥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투영돼 있었던 그냥 그런 나라야. 사실 캐나다, 호주 다 그렇지 뭐.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다르다라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과거, 역사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국민성, 그다음에 국가 제도, 사회 제도, 이런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비유를 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 강남 파락군 고등학교에 그 정규 짱이 있어. 근데 이 짱은 공부도 잘하는데 무등생이야. 근데 이게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쌈질도 잘해. 그 뭐 하나 못하는 게 없는 완전 짱인 거야. 근데 뭐야 그러니까 그 강 건너 강북에 있는 어떤 학교에 뭐 한 놈 등치 큰 놈 하나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맞짱 뜨려고 하긴 하는데 그뭐 잽도 안 돼 아직은. 응? 이게 미국인 거지 이게. 응? 다 잘하네. 근데 다 잘하지. 뭐 지금 뭐 미국을 뭐 감히 바이러스 빼고 난 이것도 진짜 감히 어떻게 미국을 이렇게 만들까 하는데 바이러스가 만든다 야.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미국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옆집에 사는 사촌이 하나 있어. 이 사촌이지 뭐 이게 사촌인데 이 사촌이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같아. 근데 이제 쭉 하면서 성도 같고 같은 말도 써. 문화도 같아. 생활하는 것도 풍습도 똑같아. 뭐 집을 져도 똑같이 짓고 뭐 다 똑같아. 심지어 샘플도 다 같은 데서 사고 막 가게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사는 건 똑같은데 그런 사촌이 살아. 근데 걔가 이제 캐나다인 거야. 근데 친하게 지내지 뭐 담장 하나고 사촌이니까. 근데 심지어 미국인은 또 그래도 포용력이 있는 척을 해요 또. 뭐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농구 경기 막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씩 껴줘. 토로토로. 하나씩 껴줘. 야 우리 야구 경기 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뭐 이러고 우리 농구 경기 하는데 둘은 안 돼. 하나만 들어와. 뭐 이러면서 봐준다. 뭐 그런 거 한다고. NHL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하죠. 어째 캐나다 경기니까 뭐 미국이 낀 거긴 하지만 어찌 됐건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디 쌈질을 나갈 때 캐나다 꼭 데려가. 또 캐나다 따라가야 돼 또. 어쩔 수 없지 뭐. 어디 쌈박질 나갈 때도 캐나다 꼭 데려가고 뭐 어디 구경할 때도 같이 가고 뭐 우리 어디 뭐 하여튼 어디든지 다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냥 대충 보면은 둘이 그냥 우리 옛날 말로 그냥 아삼육이라고 그냥 그놈 끼리끼리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 때 보면 캐나다도 다 껴줘. 미국이 뭘 해서 뭘 만들면 캐나다는 다 껴줘. 근데 캐나다의 또 장점이 뭐냐면 이 할아버지 뻘 되는 영국이 있잖아. 이 종가가 있잖아. 종갓집이. 종갓집하고 더 친해 사실은. 이 뿌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종갓집과 신흥 사대부 이 집안이 다 얘를 좋아해. 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나라 8개 모아볼까? 이러면 둘이 야 껴주니까. 너도 알아? 이러면 껴주는 거야 캐나다를. 우리 이번에 무슨 방위 조약을 만들 건데 너도 낄래? 이러면서 껴주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호주는 못 끼잖아. 뒤에 있어 못 끼잖아 호주는 말하자면. 이렇게 또 다 껴줘 봐. 그러니까 캐나다가
뭐 어부지리로 덩달아 따라 좋은 면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캐나다가 이 공부를 잘하는 우선생은 아니야. 근데 집안에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땅은 넓고 근데 또 식구도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집안에 돈 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돈 벌고 싶으면 또 미국 땅에 가서 또 돈 벌고 그래.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는 모르지. 노는 땅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런 게 이제 캐나다인 거야. 그런데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했잖아. 응? 싸우기도 하고 서로 땅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미국하고 캐나다가 갈라진 건 이제 그 종갓집, 영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갈라진 거잖아,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져서 살다 보니까 생각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노비 문제를 가지고도 생각이 달라. 얘네는 노비가 필요하다, 노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캐나다 애들은 노비 이런 거는 아니다. 같은 인간이 무슨 노비냐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얘네들이 들어와 살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종갓집에서 캐나다 너 나가 살아라. 다 컸으니까 나가 살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캐나다가 된 거잖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달라지냐면 미국인은 무조건 누구라도 돈과 힘을 키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야. 무한 경쟁을 아주 중요한 생활 방식으로 삼고 있는 거야. 근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좀 못 살고 헐벗고 가족 중에 못 살고 헐벗고 뭐 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고 또 잘 사는 사람 아주 잘 살고 이런 좀 격차가 좀 심한 게 미국인의 집이고 이제 반면에 이제 캐나다는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살더라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 거지, 집안인 거지.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은 좀 나눠서라도 같이 쓰고 이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인하고 캐나다에는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기웃기웃거려 살아보려고. 근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거야. 결정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정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다 쫓아내고 있잖아. 멕시코하고는 당장 쌓고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거지. 다 뿌리 깊은 거고 대신 반면에 이제 캐나다 애들은 이제 뭐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런 거 티를 안 내지 전혀. 안 내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또 안 내기도 하고. 보통 싫어하지 애들. 응? 미국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야. 그 싫어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질투는 나는데 질투야. 어떻게 할 수 없고. 질투인데 그 질투를 푸는 방식을 다른 방식.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방식으로 푸는 거야. 얘네가 잘난 건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를 그래. 비교할 수 있는 그게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야. 아빠가 얘기하는 게 캐나다는 미국이 잘 사는 거, 잘하는 거 인정해. 어쩔 수 없어. 그래, 니들 잘났어. 근데 니네 맨날 총기 사고 나서 죽어나가잖아. 니네 맨날 흑인 인종 갈등 맨날 일어나잖아. 니네 인디언이라고 그러면 이제 성원이한테 혼나지만 응? 원주민들 대하는 거 니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니네가 무슨 뭐 깡패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 니네하고 달라. 우리는 다 우리 같이 한 식구처럼 받아주고 우리는 내가 십시일반해서 못 사는 사람 다 같이 살게 하고 이게 우리야. 우린 니네하고 달라.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사실은 캐나다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촌 그런 게 있어. 집안에 비교되는 거지. 옆집 사는 사촌 형이 공부도 잘하고 뭐 대학도 정대 가고 막 이러면 나 주눅 드는 거지 내가. 있어서 좋은데 그냥 덕을 봐서 좋은데 그래도 주눅 들고 그래서 이제 난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착해 뭐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가져가는 거지.
그게 일단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제 캐나다와 미국하고 다른 게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다르게 갖잖아. 그냥 국가적인 비전일 수도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공동체라는 거는 그 개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강한 거지. 이 캐나다가. 그래서 미국이 기회 균등을 통한 그 경쟁 지향의 사회라면은 캐나다는 균등한 삶의 질을 함께 나누는 데 좀 진력한다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그 국가적 비전을 갖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어떤 보편적 복지를 펼치는 나라고, 다잘 살자 일단은. 미국은 선별적 복지지. 그냥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이게 서로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충돌을 나는 부분이긴 하잖아. 어찌됐건 간에 미국은 선별적 복지. 복지를 베풀 거 베풀고 안 베푸는 거 못 베푸는 거 못 베푸는 거고. 근데 캐나다는 보편적인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지. 그래서 육아, 교육, 실업, 그다음에 뭐야? 노인 복지, 그 노후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국가가 사회가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강하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상 의료라던가 무상 교육,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 겪으면서 이 정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같이 국민들과 같이 케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노력은 보인다. 보이는 거지. 아니 실제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캐나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보면은 그 지난 동영상도 있지만 여기 보수당이 뭐 만만치 않거든. 여기 보수당도 진짜 그 골수 보수들이 있는 게도 캐나다이기도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정당 제도의 어떤 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보통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 어쨌거나 뭐 하여튼 다 뭐 그런 고등학교, 그러니까 의무교육, 대학교까지 지금 뭐 심지어 온타리오는 지금 대학교까지도 공짜로 다닐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고 하니까 결정적인 건 이제 무상 의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거 겪으면서도 전 세계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무상 의료잖아. 그래서 캐나다에서 우리도 병원 가봤지만 수납처가 없잖아. 돈 내고 하는 데가 없잖아. 코로나 이번에도 더 안 받는데요. 응, 안 받아. 근데 캐나다에서는 병원에 그 수납처가 없다라는 게 참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 없잖아. 그래서 미국 딱 넘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바뀌는 게, 그 도로 표지판 숫자, 그 킬로미터에서 마일로 바뀌는 거하고, 톨게이트 돈 내야 되는 거하고, 맞아 맞아. 이 차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도 달라. 이번에 코로나 때 겪으면서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 그배 들어가는 거 그때 우리도 봤잖아. 응? 미국에서 들어가는 배는 그 파란색 거꽉 차가지고 들어가는데, 응? 캐나다에서 들어가는 그 빨간색 우비 입은 배는 10% 정도밖에 안 태우고 들어보내잖아. 또 그걸 또 그렇게 하고 그게 그런 어떤 국민성에 대한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캐나다도 총기 소유가 자유인 나라지만 미국만큼 그런 대량 사고는 발생하지 않잖아. 이게 뭐 저는 제도의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개인의 어떤 그 심성이나 성향도 또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되지.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캐나다가 기본적으로는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땅을 갖고도 있지만 인구는 또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적고 3,500만, 3,800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계속 받는데 이민자를 받는 게 그냥 그렇게 우린 니네 인력이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해, 뭐 소비자가 필요해라고 해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융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캐나다는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가 실제로 그 남북전쟁 때 그 흑인 노예들이 전부 캐나다로
도망쳐서 넘어온 케이스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역사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사실 영어만 써 이것도 아니잖아. 캐나다는 공용어가 불어하고 영어인 웃긴 거고. 거는 일단 미국은 딱 거기 법에 공용어가 없어요. 자기네 언어가 안 써 있어요. 언어가 없어요. 근데 캐나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러는데 미국은 영어가 자기네란 말이에요. 자기네 말 쓰라고. 여기도 그렇긴 하지만 야, 미국이 더 더 심하잖아. 웃기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 영주권 받으러 갔을 때. 트럼프 얼굴. 영주권 받으러 딱 넘어갔을 때 그쪽 입구 사무소 우리 그 총 들고 우리 그냥 협박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 사무실에 딱 저기 트럼프 얼굴 사진 딱 붙어 있고 미국 국경. 우리나라 저기 옛날에 박정희 사진 붙어 있고 하듯이 캐나다도 우리가 그런 거 일절 없잖아. 하여튼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뭐 캐나다가 그래서 항상 그 이방인들이 이제 정착하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가 꼭 그렇게 유토피아 사회도 아니고 그렇게 잘 사는 사회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그 GDP 같은 거 이런 걸로 따져보면 2019년도 GDP를 따져보면은 미국이 물론 당연히 1등이지. 전 세계 1위고 21조 뭐 4천억 정도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1인당 한 6만 5천 달러 정도 되더라고. 엄청나지. 인구가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캐나다는 8위야. 1조 한 3,700달러 이 정도 되고 1인당 GDP가 4만 6천 200달러 정도. 근데 한국이 1조 6,400억 정도. 그래서 1인당 GDP가 한 3만 2천 정도.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그 대신 이제 1인당 GDP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제 인구수로 나누는 거니까 실제로 캐나다하고 한국이 경제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 미국하고는 한 꽤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인구수가 한 10배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까 외무부에서 그 재외동포 현황 찾아봤거든. 2019년도 전 세계에 750만 명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이 255만이 살고 있어. 캐나다 24만이 살고 있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 국적자도 아니. 포함하고 영주권을 포함은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영주권만 갖고 있는 재외국민도 포함한 숫자야.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가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가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캐나다 한 24만 정도밖에 안 돼. 24만 명 정도밖에. 결론은 사실 결론은 아빠 미국에서 할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잠깐만. 안 살지. 난 미국 싫어. 우리 식구는 승지원 가족은 전부 미국 싫대요. 왜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때문에 캐나다가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빠,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엘모 하는 그 아저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모하 아저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모습들이 캐나다의 이런 모습들이 미국과 비교해서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성이 안 찬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캐나다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대로 또 이제 장단점이 다르게 느끼는 거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회 구조, 이런 사회 제도, 이런 국가의 어떤 정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개인을 우선시하는 거냐, 공동체를 같이 보는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고등학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돼요. 고등학교가 대학 가기 엄청 어려워. 대학 가기 어렵다고? 대학 가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시험도 봐야 되고. 캐나다에서 그치 또 시험도 봐야 되잖아 미국은 대학 가려면. SAT. SAT도 봐야 되고 캐나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 대학교 원서 열 때 대학교마다 SAT 내야 돼요. 원서 어찌 됐건 내고 간에. 그거 하고 아우 복잡하더라고. 우리는 캐나다가 딱이야. 만약에 영국이나 호주를 갔었으면 뉴질랜드나 영어 발음이 섹시했었을 텐데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영어를 아빠 너무 멋져. 거기까지는 아빠 구분을 못하겠어. 그래서 결론은 캐나다는 촌놈이고 미국은 깍쟁이다.
그게 아빠의 결론이야. 끝. 끝.